선생님께서 이 전문 분야, 터에 관한 게 좀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평균적으로 뭐 가게를 계약하고 싶다, 뭐 집을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이 거기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전화를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터 어떠냐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주소로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영을 띄워보면 그 터의 생김새나 뭐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운,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운이에요. 그 터를 들어가 봤을 때 이게 막 답답함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왜 물 먹은 솜처럼 터가 이렇게 무거워버리면 저는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리 싸도. 왜냐면 말 그대로 눕히는 터거든요. 이게 우리가 피곤에 쩔면 그냥 이렇게 무기력해지잖아요. 터 자체가 이렇게 습한 기운이 있다고. 해가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터의 기운이 그럴 때는 그 터는 그래서 저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터를 잡으시라고 하죠. 그 터를 터의 기운을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는 왜 칠성줄이 이렇게 세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성바람이 있는 분들은 그 터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그냥 게으름뱅이가 돼버려요. 왜냐면 거기만 들어가면 나를 자꾸 주저앉히고 눕히려고 하니까. 쓸기가 힘들어요, 바닥을.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2달, 3달 있다 그냥 나와버려.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터는 그렇게 좀 습하고 이렇게 좀 답답하게 조여오는 이런 터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사라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있나요? 왜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 기간. 예.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한 달, 2달 좀 여유롭게 더 앞으로 뒤든 좀 할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사가 뭐 9월이다. 그러면 최소 6월 달부터는 집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하고 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올해 이동서가 들어왔고 문서바람이 들어왔을 때는 희한하게 이 물건들이 잘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 원래 이 동네에 뭐 매매건이 없었는데, 전세건이 없었는데, 그냥 들어와요. 요럴 때는 잡기가 쉬운데, 그 외쪽으로는 방향, 나랑 맞는 방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움직여도 되는지가. 올해는 분명히 빠지는 기운이고, 근심이 되는 문서, 썩은 문서거든요. 근데 이걸 잡아버리면, 이분은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거죠. 죽는다는 게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금전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버리거든. 그래서 썩은 문서는 잡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운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사 갈 때는 그게 제일, 방해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올해 문서를 바꿔도 되는지, 이사를 가도 되는지, 이게 1번이라. 그 다음이 터고. 좋은 터, 나쁜 터, 이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미신이거든요. 네. 얼마나 이게 영향을 받는 것 같나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7, 80%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직성 세다 이렇게 막 평상시에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당을 안 하지만 어딘가 딱 갔을 때, 머리가 어지러워. 아니면 막 이렇게 몸이 아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기가 확 들어. 이거 느끼거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터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피해요.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터가, 그래서 기운이 뭐 터가 얼마나 중요하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경험상 터는 좀 중요해요. 불려주는 터인지. 그냥 여기서 그냥 끝을 내버리는 터인지. 그리고 터가 자면 안 되거든. 그럼 손님이 안 들어오죠. 터가 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자는 거랑 똑같이. 그런 터는 매매도 안 돼요. 매매 잘 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매매 비방도 있죠. 그러니까 터가 잘 때는 우리가 사람이 자면 어떻게 흔들어 깨우잖아. 네. 그런 것처럼 터가 완전 숙면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잠시 잠깐 이렇게 꼬박 주는 이런 기운인지도 봐야죠. 꼬박 줄 때는 그냥 두들기면 돼버려요. 뭐 이렇게 부적을 쓰든 아니면 뭐 이렇게 비방을 해주죠. 근데 사람처럼 숙면을 취할 때는 그냥 1, 2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매매 이거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터도 터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운도 같이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올해 이동운이 있는지, 그리고 문서 교체운이 있는지, 그러니까 문서운이 들어와 있는지, 이게 있을 때 그냥 부적으로도 써준다고. 매매 어떻게든 시키라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상황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다면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전세 사기로는 매매하기 힘들죠.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관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 농담한 건데 응. 근데 너무 진지하게 와주시네. 나 진지해. 왜냐면 진짜 이거 있었거든요. 네. 아 진짜요? 예. 저 성남에, 네. 거기, 이 전세, 이게 하여튼 두 개가 같이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주인은 한 명인데, 네. 세입자가 두 명이 같이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송사가 걸려버린 거잖아.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송사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 나 실제 상황이었거든. 이건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간다던가, 뭐 가게를 볼 때는 안 믿어도 왜 이렇게 두들겨 보고 가잖아요, 돌다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터가 괜찮은지, 그리고 내가 올해 이동을 해도 되는지, 이걸 좀 한번 간단하게 또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